저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때 위장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애들 공부 차려 이럴 때 소모임하고 뭐 총회 잡으면 완전 돌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뭐 여성운동 한다고 이렇게 다가가면 다들 경계하시잖아요. 저 여자가 이렇게 나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나 무시하나? 막 이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막 서울 여자 조심해라 막 이제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뭔가 이제 사주 봐드릴게요. 뭐 손금 봐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대표님들이 이런 사주를 공부하기 시작하시니까 그리고 막 심지어는 한참 이게 주식이 되게 열풍이어서 한때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는 주식 증권맨이 이제 남편 신랑감을 1등이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주식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 강좌 같은 것도 이때 워낙 문화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메이크업 강좌를 해. 왜 아름다워지면 안 됩니까 여성들은? 저희가 맨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인사하니까 다 북한 여자들 같다고 스타일이 딸려서 언니들하고 못 놀겠다고 떠나는데 저희도 스타일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강좌 하셨던 분이 저희 민우의 부대표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모를 일이고 내추럴볼 활동가라는 건 없다. 타고난 활동가가 어딨냐. 그냥 서로 잦은 관계에 똥 나온다고 진짜 자꾸 만나고 뭐 하면 사람은 달라질 수 있고 그 안에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맨 처음부터 맨날 만나자고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된다고 항상 이제 뭐 도를 아십니까? 똑같은 저희 문구였어요. 좀 부담스러워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야금야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모임이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매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운동이라든가 지역의 활동이라는 게 자주 모이는 것 자체가 운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깨알 같은 소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는 뭐 여성단체니까 뭐 페미니즘 공부하고 뭐 페미니즘 도전 말고 다른 뭐 우리 아이 뭐 하버드 보내기 이런 모임은 안 되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그 욕구를 인정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되게 갯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깨알 같은 모임들이 많아지면은 저절로 이제 뒤풀이나 이제 주말에도 자연스럽게 모이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직함이 이제 밤의 사무국장. 그래서 이제 밤의 시간을 주요하게 이제 주무르시는 분들이 나오고요. 수구리당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제 그때 건배사가 뭐 부인에게 수구리 이거였어요. 여자에게 수구리 뭐 이랬는데 근데 제가 여성단체에서 되게 좀 이렇게 문화 충격을 느낀 게 왜 여성단체 여자들이 남편이랑 이렇게 사이가 좋지 이런 거였어요. 그때는 너무 이제 제 편견에 사로잡혀서 아니 왜 이혼 안 하고 다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여성단체 그 남편들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세상에 더없이 없는 우리가 오히려 보호해줄 남자들이고 막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내가 저 남자들을 위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예. 그렇지만 이제 뭔가 그 좀 새를 불리기 위해서는 남자들한테도 친구를 붙여줘야 돼요. 그냥 남자들을 이렇게 머슴으로만 쓰면은 헤어지거나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형님들을 이렇게 짝대기를 붙여줘가지고 자주자주 만나게 그렇게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뭐 한 10년 하면 뭐 지겹잖아요. 뭘 해도 아니면 되게 달인이 되던가 그렇지만 계속 이 언저리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여성단체가 호주제도 폐지했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들어오면서 여성부도 만들었죠. 성인지 예산 수립과 성별 영역 평가라는 아주 굉장한 이제 이런 것도 있었죠. 참여예산제 뭐 있었죠. 근데 제가 여기에 남아있던 건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는 여기 되게 목숨을 걸었는데 내가 이 판에 오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제도나 정책이나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당선됐던 어떤 좋은 결과 때문에 내가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동네에서는 필요하면 뭐라도 내가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농부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생활을 짓는 농부 근성을 나에게 부지불식간에 심어준 이것이 나를 여기서 못 떠나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20대 때 현명한 생각을 했을까 참 저한테 기특하고요. 20대 때 돈은 못 모았지만 정말 평생의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 큰 힘? 그런 걸 이제 얻었던 그런 갑자기 울컥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만나면서 잦은 방귀에 똥 나온다 말고 더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만날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주제는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하루도 안 먹진 않잖아요. 단식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제 생협 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 수요 집회를 10년, 20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막 이게 기네스북에 오르는 일이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협 매장은 이제 이름도 무서운 매장 추진위원회. 뭐를 매장하겠다는 건지. 다 묻어버려. 제 인생을 묻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1년간 뭐 창업 개업 준비하고 막 저희는 막 일시백천만도 맨날 일시백천만 이렇게 천 단위는 읽을 줄도 모르는 여자들이 막 그랬었고 막 이렇게 다들 막 이렇게 예, 설계도도 같이 짰는데요. 이때 저희가 생각했던 건 다 두 가지였어요. 사무실을 줄여도 된다. 사무실을 줄이면 어쨌든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 더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줄이더라도 놀이방은 꼭 있어야 된다. 왜냐면 언니들이 애들을 데려와서 애들 뒤치다거리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놀아야 되니까. 그리고 생활제 매대만큼 생활제 놓는 이 테이블만큼 티테이블 자리가 너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앉아서 수다 떨 자리는 우리가 멍석 깔아야 된다. 이제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매장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연령층이 되게 다양해졌고 아주 애들도 막 이렇게 동네 사랑방처럼 그냥 간식 왔다 그냥 와가지고 막 사달래요. 막 그리고 유자차가 유자 주스가 4,500원이었거든요. 10년 전에. 이 칼국수가 3,500원 시절하는데 그냥 뚜껑을 딱 열고 이모 이거 사줘 이러면 이제 저는 이제 상금비를 털어서 그런 걸 사줬었죠. 예, 근데 애들이 막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굉장히 포용적으로 바라봤던 거는 우리가 되게 착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동네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논리가 아니라도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예 그렇게 뭐 일하는 공간이 뭐 이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 창출이 됐습니다. 예, 그 매장에서 매니저 하시거나 아니면 파트타이머 상근자, 그다음에 뭐 생협을 이용해서 반찬을 판매하실 수 있다거나 이제 이 공간 자체를 이용한 어떤 고용 창출이 됐는데 제가 그 여성단체가 IMF 때 여성단체도 활동 가풀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이 실직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게 나가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약간 휘청거리면서 아 정말 여성단체나 이런 여기에서도 고용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협 매장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슈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환경사진 전시회도 하고 GMO 알리기도 하고 뭐 호주제 폐지 같은 서명도 받고 그리고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되게 좋은 대비 무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숙 의원이라고 이렇게 저게 유진 닮았던 이게 밤에 다녀서 그런지 하여튼 유진 닮았던 추경숙 후보가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그 앞치마를 이렇게 다소곳하게 메고 전혀 다소곳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어떠세요? 뭐 그리고 음식 한 번도 거의 안 해보신 분인데 뭐 이건 어떻게 드시고요? 뭐 저희가 가르쳐준 몇 가지 멘트로 이제 했는데 이게 만약에 롯데마트였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드나드는 생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가 선거에서도 어떤 좋은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니들이 진짜 선거를 할 때 작두를 타듯이 저희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지구 나바 과정이 중요하고 이런 말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언니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말이 저는 되게 이렇게 마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붙어 있다가 먹고 자고 하다가 이제 내 집에 가서 우리 가족 먹을 것만 이렇게 요리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슬퍼진다. 뒤지게 고생한 언니가 이제 끝나서 야호 막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날 생각하니까 슬프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저희는 막 이렇게 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여기서 막 계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 다니면서 인사하는 엄마가 내 친구 아니 내 애기 엄마 뭐 이렇게 거예요. 이런 학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게 창피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옆에 한나라당 후보 거기 선거운동원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왜 이렇게 재밌게 하시냐고 그래서 이제 친구 됐다고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서 언니들 예감이 아무래도 저 사람은 우리 후보를 찍을 것 같다. 선거는 저쪽을 하지만 우리 후보 찍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희 딸은 아직도 이제 이창님 그 개사곡이 얼굴 찌푸리지 말았는데 이창님 이게 있거든요. 근데 유치원에 가서 그 노래를 그대로 아직도 그 가사가 정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 노래는 이창님 노래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이 여자들 얼굴 잘 못 알아보니까 후보 사진을 그대로 가져가서 미용실에서 똑같이 잘라달라고. 그리고 이게 띠두르고 다니면 포장마차에서 뭐 이러잖아요. 뭐
이창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후보 그 선거운동원들도. 그러니까 그냥 그 윤경순들이 열댓 명이 똑같이 아바타처럼 다녔는데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히 아시겠지만 아무리 뭐 스타일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머리 자르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완전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작두를 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지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끝내고 나서의 경험은 뭔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책임감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만드는데 나도 이제 개입돼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더러워지자가 아니라 뭔가 우리 동네가 뭐 성평등 지수가 높았다 그러면 괜히 우리가 있어서 그럴 거야 뭐 이러고 뭐 근데 갑자기 뭐 도봉구청장이 갑자기 뭐 미스코리아 판공비로 뭐 화장품비로 1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아니 우리 여성단체가 있는데 이럴 수가 이제 이런 개입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선거들을 잡두 타듯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예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모임들, 생협 매장,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사건들. 한국이 정말 산이 많은 나라인 게 산만 있으면 이런 환경 문제와 개발에 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들 투사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지부가 제가 이제 민회 본부에 있을 때는 새로운 지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지형 지물을 먼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개발된 산과 강이 있는가. 그러면 여기는 3당 안에 분명히 투사 나온다. 어떡할 거냐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은 아까 여기 뒤에 이제 장터에서도 보셨지만 정말 머스트헤브 아이템 강추를 드리고 싶은, 왜냐하면 이제 그 여성정책 예산 분석을 하면 일단 지역을 읽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공무원들이랑 얘기할 때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어떤 의회를 알리면 그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마치 허준이 이렇게 침을 딱딱 해 모내기 침법처럼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적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뭐 10월이면 10월 괜히 10월에 말해야 될 거 5월에 말하면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딱 그 얘기를 정확하게 딱 얘기했을 때 뭔가 자신감이 이렇게 확 상승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게 확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분석은 꼭 지역에서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막 되게 그랬지만 선거의 빛과 그림자가 있죠, 항상. 근데 당선 이후에 이제 단체와 의원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이제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한 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제 단체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창림 의원 의원 잘했다, 너무 잘했었는데, 아니, 그 의원 왜 이렇게 건방져? 막 이러면 이제 괜히 우리한테 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민의회가 활동을 못하면 서로서로 이제 그런 평가들이 오고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는 당선 이후에 필요한 조직이 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단체는 단체가 커버할 수 있는 논의 파트너가 우리한테 자꾸 재건축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근데 막 얘기 안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도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가야 될 길이 좀 다르고 그래서 만족스러운 대안을 사실은 만들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선거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거 이후에 되게 피로감이 조금씩 쌓여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 만큼 했다. 뭐 여기서 어떻게 더 하냐. 그리고 지역 활동하기가 되게 어렵다. 왜냐면 이제 우리를 어떤 정확한 색깔이 있는 곳으로 보기 때문에 되게 장벽이 높아졌던 거죠. 그리고 단체 차원의 의원 배출이라는 거는 이게 더 이상 안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 온도가 되게 열의가 있을 때 했던 말이랑 열의가 착 빠졌을 때 단체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95년, 98년, 2002년 당선 때까지는 어쨌든 한 방울에 달려갈 수 있었지만 당선 그 다음에 단체는 어떻고 의원은 어떤 구조를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계속 반복되면서 서로 지쳐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역 차원의 어떤 정치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내가 어느 단체에도 소속돼 있지 않지만 우리 동네 저 후보를 좀 지지하고 싶어. 근데 이게 단체 베이스만 돼 있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회원들의 어떤 끈끈한 네트워크가 이제 열기가 식은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도 확대가 그렇게 막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어떤 단체한테 업무가 하중이 되는 오히려 뭐 옛날에 민의회 후보다 그러면 민의회가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골고루 하게 되면서 왜 우리 단체만 해야 되지? 왜 우리 회원들만 나오지? 이제 이런 컴플레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 참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 이 말만으로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예,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남자는 되게 무식한 남자, 마초, 막 이렇게 저희가 막 바로 하시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안 돼. 요즘에는 이제 이 말 잘 안 쓰시죠. 민영훈 선생님 요즘에 이렇게 이 말 잘 안 먹히죠. 예. 그러니까 여성주의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라기보다는 여성주의가 기존의 정치 논리랑에는 담아낼 수 없었던 의제, 뭐 아토피를 우리 동네에서 없애야 된다라든가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주의가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여성이 애매하게 실속도 못 차리면서 뭔가 되게 이 논리가 낙후되면서 예, 뚜렷한 차이를 못 만들고 뭔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만 용도 폐기가 된 건데 실제로 동네에 들어가면 여성은 아직도 없고요.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아진 거 없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이 여성의 삶이나 뭐 우리 제 삶을 이렇게 해준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먼데 뭔가 이게 되게 기운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 다음은 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여성의 정치참 그렇고 동네에서 조금 더 잘 놀기 위해서 고민을 몇 가지를 해보면 이거 되게 주소가 없지만 정책 참여라든가 제안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 지자체를 AS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제안하다 보면 이게 항상 지자체랑 얽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업그레이드를 계속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는 사람만 계속 불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나 사무국장이나 뭐 이런 조례를 담당했던 몇몇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바쁘니까 회원들을 못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계속 이런 뭐 조항을 뭐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가꾼다는 거라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실천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업그레이드지 그 지자체의 AS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풀뿌리 지역 활동을 할 때 지금 이제 인구 구성이 바뀌었잖아요.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비혼도 많아지고 그런데 되게 아직도 풀뿌리 활동 가족 중심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비혼이 끼어들기에는 너무 대화의 주제가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좀 지역 활동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단체 활동에 폼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녹색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필드에서 뛰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탕탕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그 활동 안에 그레이스한 그룹과 이제 이렇게 무수리 그룹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니까 이런 무리가 아니기를 바라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단체에서 좀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바깥 뭐 한나라당과의 차이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우리 안의 차이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우리 안의 차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피로감을 되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예 그 희망이다. 이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좀 풀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한 2년, 3년, 2014년이 지난 다음에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연히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녹색당 있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한국에 녹색당 이때가 아니라 우리 동네 그거 있는데 우리 동네 녹색당 있는데 마치 우리 동네 되게 뭐 슈퍼나 가게나 아니면 뭐 좋은 영화관이나 서점처럼 이제 우리 동네 그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녹색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